자, 이번 시간에 제목을 여기 보시니까 여기 식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내추럴 메디신에 있는 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문 재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양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양파가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하얀 양파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보라색 양파, 보라색 무, 실리메이라고 하는 뭐 아주 선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여자의 마음인가요? 그래서 무가 보라색입니다. 아시다시피 보라색, 블루베리나 뭐 이런 데 보시면 블랙베리에 보면 보라색, 붉은 계열의, 검붉은 계열의 색소에는 굉장히 안토시아닌 색소가 항암작용이 높은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 양파가 당도가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양파와 양파 주스는 특별히 고혈압 환자들, 고지혈증 환자들이 민간요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시대부터 이 고혈압 환자들, 고지혈증 환자들이 양파와 양파 주스를 많이 활용해 왔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중증하는 분들을 이렇게 여러 만성질환 환자들과 28년을 더불어 살다 보니 한 번은 파킨슨 환자분이요. 고지혈증이 너무 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약을 안 먹고 양파 주스만 2개월을 먹었더니 병원 가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지방 채식을 병행했겠죠. 동물성을 제한했겠죠. 그와 같이 제가 그런 경우를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양파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한 걸 알았는데 제가 중국에서 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놀란 게요. 한국 사람들은 요만한 우리 보통 이제 기름, 오일,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든 어떤 뭐 아마시 오일이든 오일병을 하나 사시면 보통 한 3개월에서 5, 6개월은 쓰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갔더니 보통 기름병이 이만해요. 더 심하네요. 와, 저는 진짜 이만한 기름병. 그 다음에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희를 초대한 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갔더니 띠샨시엔이라고 땅에서 나는 3가지 야채를 기름에 아주 그 센 불에다가 확 튀겨가지고 감자하고 고추하고 또 한 가지가 뭐 양파 넣고 해가지고 빠른 불에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확 익혀가지고 해줬는데 진짜 환상적인 맛이더라고요. 맛은 진짜 좋아요. 기름이 확 튀겨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선교사들 갔을 때 이 띠샨시엔을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근데 보니까 먹고 나니까 보니까 기름이요. 이 그릇에 절반 이상이 기름이에요. 먹고 나는데 그래서 다들 맛있게는 먹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참 암담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그 많은 분들을 뵀는데 이렇게 기름을 많이 드시는데 그만한 기름통을 일주일 정도면 다 쓰신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중국 분들이 이게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뭐야나 그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실 텐데 했는데 보니까 이분들은 양파하고 파 이런 거를 달고 사시더라고요. 양파와 파를.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중국 물이 석회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거의 끓여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차, 녹차 이런 거를 모든 물에 차 종류로 드시니까 그 카페인 성분이 이 폴리페놀이나 카페인 성분이 이 지방을 좀 분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생각보다는 덜 쓰러지시는데 제가 이제 중국의 통화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건강 세미나를 할 때도 보면 할머니께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휠체어를 버리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대로 따라 하시면서 제 중국 강의한 거 제가 이제 안치오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나환자촌에서 봉사할 때 하고 이제 사진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한번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할머님 한 분이 처음에 휠체어 타고 오셔서 다리를 이렇게도 못 들었었어요. 이렇게도 끌고 다니셨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기름을 다 버리고 저희 식생활에 해독식을 했더니 5일째 되는 날부터 이게 다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7일째 제가 강의 끝나는 날 다리를 이렇게 벌쩍벌쩍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지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양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양파를 되게 좋아해요. 까도 속이 나오는 양파.
자, 양파와 양파 주스는 특별히 고혈압의 민간요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개월 동안 매일 2번에서 3번씩 생 양파 주스 15ml를 마시는 환자 20명 중에 13명의 혈압이 눈에 띄게 정상화된 것을 확인한 사실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혈압이 떨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어제 여러 가지 이 천연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혈압을 낮추는 방법들을 배우셨어요. 그런데 양파도 수축기 혈압의 시스토릭 위에 높은 혈압이 25ml 정도, 이완기 혈압이 평균 15mmH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지수죠? 상당히 놀랍게 혈압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양파가 혈압을 얼마나 내리는지 분명히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구 논문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민간 요법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도 양파 주스를 드시면서 피가 맑아졌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천연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할 때 기름을 거의 잘 안 쓰고요. 제가 이제 스팀 오븐 요리에다가 많이 하죠. 그래서 기름을 안 쓰고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볶아야 할 때 프라이팬을 킴 윌리엄스 박사님은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려면 여러분 집에서 프라이팬을 없애십시오. 기름을 넣고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을 없애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 사용에 있어서 모든 질병의 만성 질환에 지방이 관계되지 않는 병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은 양파를 많이 깔고 볶으시면 돼요. 물 대신. 물로 깔으셔도 양파를 깔고 여러분들이 뭐 무조림을 하시던 나물을 볶던 그렇게 하실 때 양파가 대신 기름과 물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 활용하셔서 양파를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늘도요. 이 만만치 않은 혈액 정화제입니다. 자, 마늘에는 보면 이게 어떤 성분 매운맛 있죠. 그게 아마 황아릴 성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항암제 성분에서 마늘도 빠지지 않는 성분이었어요. 십자가 채소 못지않게. 자, 보니까 마늘도 고혈압의 민간요법으로 많이 애용되어 왔었습니다. 특별히 마늘 추출물에는요, 7가지 다이펩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혈압 수치를 높이는 엔지오텐신 I 전환 요소의 활동을 억제시켜주는 7가지 다이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몸무게 1kg당 200mg의 다이펩타이드를 먹여서 실제로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봤더니 현저하게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마늘 추출물을 복용할 때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마늘 추출물을 적용했더니 혈압이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많은 연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늘의 효능을 실험한 7개 연구, 3개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4개는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마늘 가루를 하루에 600에서 900mg 정도 먹은 그룹은 가짜 마늘 가루를 먹은 플라시보 집단보다 수축기 위의 혈압이 7.7mmHg 그리고 밑에 아래 이완기 혈압은 5.0 정도 수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판되는 그런 100% 마늘가루가 아닌 것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마늘을 좋은 마늘을 잘 말려서 가루를 내서 활용하시면 혈압을 내리는데 그리고 고지혈증을 치료하는데 양파와 마늘이 상당히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서 여러분 요리에 마늘과 양파를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